저는 박재광이라고 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3월 6일부터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경찰청과 현 정부가 한 사람한테 온갖 만행과 사람을 죽이려 하는 위협을 하는 그 사실을 여러 글로써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뭔가 바이러스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SNS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런 행위조차 하지 못하도록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우연하게 발견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우울증, 조현병, 치매로 모두 걸리게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이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몸에 피가 말라서 모든 병에 지금 걸리고 암에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 치료약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그거를 빼앗기 위해 경찰들이 2년간 원고를 통해서 제가 그 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년간 저를 온갖 만행과 살해 위협을 하고 있고,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사당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차를 끌고 돌진을 했던 것입니다. 2월 5일날 나와서 교도소에서 9개월간 살고 나와서 그 일로 김태호 수사관을 찾아갔었고, 지금 저는 그 후로 여기 천지연이라는 사우나에서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천지연이라는 사우나에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동안 차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차도 파손되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곳 안에까지 와서 세균과 바이러스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어제는 지금 코로나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분들 우울증하고 조현병, 이 병을 일으키고 온갖 질병으로 죽게 만드는, 암으로 죽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가 커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는 2년 동안 이 경찰청과 정부 사람들 수백 명이 저를 이 약을 뺏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이겨내면서 이 약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감시하고 이 일을 할 때 너희들이 바이러스이고 이게 전염병인 게 사람들한테 전염되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병자들을 보내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한 거고, 치료약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수백 명을 모집해 가지고 나를 감시한 것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커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서 사람들이 갈 거라고 내가 2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1, 2년 안에 사람들이 모두 죽어갈 것이다. 왜? 2년 전에 원구가 우울증, 조현병 걸린 그 바이러스가 커져가지고 제 앞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저는 아스페르길루스증이라는 면역력이 낮아지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몸으로 느끼고 냄새로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조울증,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걸리게 만드는 5년 전부터 걸린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모두 2년 안에 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약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면역력이 네, 다시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끊깁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제가 2년 전부터 이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이 약이 모든 바이러스의 치료제이고 제가 갖고 있는 약이, 그것을 당신들이 알기 때문에 이 약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일로 저는 이게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경찰을, 내가 블랙박스로 이 사람들을 다 찍고, 그래서 경찰을, 여기 일산경찰서고 제가 사는 곳이 고양시인데 일산경찰서하고 고양경찰서하고 행신파출소를 여러 번 다녔지만, 제가 찍은 블랙박스 파일도 모두 이 사람들이 무선으로 지우고, 핸드폰에도 제 그전에 쓰던 핸드폰에도 미러링 프로그램, 도청,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모두 깔아놓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차단하고, 저는 차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실내에 들어가면은 실내 화장실 세균 때문에 있지도 못하고, 길바닥만 걸어만 다녀도 세균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런 상태여서, 차 안에서 비닐을 깔고 차 안에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우울증 조현병, 전염병에 걸려가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고, 3년 후에 제가 우연한 계기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김원구라는 30살 먹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아이를 제가 우울증 조현병을 치료해 줬는데, 그 아이가 전직 경찰의 자기 이모부한테 그 사실을, 그 이모부가 우울증 조현병 치료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약을 이모부가 국가수에 약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고, 경찰청에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 후로 거짓말같이 약 한 달 후에 저한테 수백 명이 둘러싸고 온갖 만행을 했어요. 환자들을 보내고 병을 걸리게 해놓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 먹는지 수백 명을,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 약의 성분을 알아내려고. 저는 차에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렇게 감시를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파악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사실들을 경찰서에 알리러 다녔고, 블랙박스를 모두 찍어서 알리러 다녔는데 전부 다 지워졌고, 파일은 전부 다 지워졌고, 제가 안면에 있는 경찰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 경찰청에서 특수 공문이 내려와 있고, 당신을 돕고 싶은데 자기들도 너무 무서운 상황이라 도울 수가 없다라고,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내가 경찰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온갖 만행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사람들이 모두 우울증 조현병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있으니까 단 한 명이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약을 주겠다. 나는 어차피 세균과 바이러스,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세균과 바이러스, 길바닥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에도 목숨이 위험한 상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언제 죽어도 좋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런 만행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날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죽여라. 아니면 내가 당신네들 앞에서 직접 차를 몰고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겠다. 그 대신에 한 명이라도 나한테 와서 정당하게 지금 사람들 우울증 조현병 걸리는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주겠다. 왜? 나는 그동안 차 안에서 5년간 지내면서 오직 한 가지,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이 약을 알리고 사람들 치료하는 그 한 가지만 바라고 살아왔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건소도 찾아다니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모두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다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원고를 통해서 이 치료제가 있다는 걸 알고 빼앗으려고 떼강도 짓을 하러 온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경찰청하고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사실을 얘기하니까 저를 감시하던 그 경찰들한테 속았겠죠. 내가 나쁜 놈이고 범죄자고 어떤 정신병 환자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속였겠죠. 수백 명,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 핸드폰으로 모두 이어폰 부대라고 지금 밝혀졌어요. 뿌락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고, 제 핸드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도청하고 전부 듣고 있고, 제가 어디로 골목 다니는 것까지 골목골목 서가지고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까지, 어느 상점에 가서 어떤 약 성분을 사는지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 부대죠, 그게. 뿌락지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자기들이 경찰들한테 속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제 차에 와가지고 모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2차례에 걸쳐가지고 수백 명이 떠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 사건을, 이 일을 밝힐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는 지금도 사우나에서 계속 있으면서도 계속 테러를 당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커져서 코로나라고 불리우는 바이러스로 커져서 원구가 위험에 빠졌던 것처럼 2년 전부터 예언을 했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험하게 커질 것이다 라고. 그 일이 직접 벌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제 목욕탕에서, 이 사우나에서 저한테 세균으로 계속 테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년 전부터 바이러스 치료제를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2년 동안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이 짓을 한 것이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것이고, 난 2년 전부터 니네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도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 니네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이다. 니네들은 악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목욕탕에 화장실에 가서 발에다가 똥을 묻혀가지고 목욕탕 바닥에 다 묻혀놓고, 저는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가는 곳은 안전한, 제일 깨끗하다고 믿고 파악되고 있는 편의점 몇 군데에서 도시락을 사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사가지고 편의점 목욕탕 들어가서 씻고 한 자리에만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거기서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똥을 묻히고, 바닥에 지금 편의점 앞에도 그전에도 그랬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 똥을 바닥에 뿌리고 약품을 뿌려가지고 제 발이 녹을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고, 저는 지금 차도 없고, 신발엔 이미 그 세균이 묻어서 가족도 없고, 가진 돈도 떨어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우나에 지금 밖에서 비실비실 거리면서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모함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시하고 내 삶을 그냥 먹고 사는데, 제가 이 일을 1년 8개월 동안 정확히 당하고 있고,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김태호 수사관, 그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관 했던 사람이고, 청와대에서 착출해가지고 만행을 저지르고 민간 사찰을 하고 도청 감청을 하고 있다라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에 걸려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정부예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는 이제는 정확히 알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내서, 제 몰골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거부스럽고, 그래서 문자로 SNS로 글로써 남겨왔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참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든 뿌락지 사건 인터넷에 치시면 얼마 전에 뿌락지 사건이라고 자기가 이어폰 네트워크라고, 사람들이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한 사람을,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불법 만행을 하고, 모두 사실이고, 저는 목숨을 여러 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흙이나 세균, 화장실도 아무데나 못 가요.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녹고 온몸에 알레르기가 와서 장기들도 손상되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도 핸드폰이 떨리고 몸이 비틀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느 당에 소속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정부는 악마입니다. 여러 수사관들이 양심선언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양심선언하고, 사람들 저기 민간 사찰했다라고 지금 난리 나는 거 모두 사실이에요. 이 정부는 더한 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직접 피부로 제가 겪은 일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스페르스 빌루스증이라는 병을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병은 면역력이 낮아지는 병이에요. 가족도 없고, 그 10년 동안 제가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명조차 안 나왔어요. 너무 희귀병이라. 근데 5년 전에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이 병이 맞다라는 소견을 받고서, 그때부터는 제가 돈도 가진 돈도, 저는 그 전에 특수용접사였어요. 알건 용접사. 근데 가진 돈도 모두 떨어지고 실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차 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균들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는 제 병이 무균실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럴 돈도 없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번져가는 바이러스를 알게 됐어요. 왜? 면역력이 낮아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기나 폐렴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을 저는 수십 배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로 죽어가고, 온갖 병들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암으로, 고혈압, 당뇨. 왜? 이 병이 피를 마르게 하고 썩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연예인들 얼굴을 보세요. 모두 하얗고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이 병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병이 눈도 침침하게 만들고, 피가 썩으니까 이빨도 흔들리게 만들고, 귀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고, 윙 소리가 나거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온갖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 치료제를 3년 동안 차 안에서 이 병을 수천 번 겪으면서 우연한 계기로 그 치료제를 알게 됐어요. 원구라는 아이를 우울증 조현병을 치료를 하면서 이 사실이, 제가 이 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모부가 전직 경찰이어서 그걸 국가수에 가져가고 경찰청에 알렸다고 원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저를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모든 지금 준비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형님이 위험하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거짓말처럼 수백 명이 저한테 달려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조현병 그 증상들, 무기력한 거, 모두들 지금 무기력하고, 연예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자살하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그 병, 그 바이러스가 지금 강해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치료제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그런 증상들을 전부 일으키고 있고,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를 경찰청에서 모든 국가들 정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벌써 3년 전부터 우울증 조현병 환자들을 쉽게 가두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안이 통과돼서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 어떤 법안이 일주일 만에 통과되는 법안이 있었습니까? 그 법안이 일주일 만에 통과됐어요. 왜? 이게 전염병이고 알고, 어찌됐든 이 병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이 법안은 경찰청하고 정신병원에서 합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들이 이것이 정신병이, 이 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거고, 저한테 그 유일한 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그 짓을 벌였던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다. 환자들만, 이 사람은 원고한테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원고한테 들은 대로 환자들, 바이러스 환자만 지나가면 이 사람은 수십 배로 앓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을 만들어 먹으니까, 동네에서 약 쉽게 구해서 만들어 먹으니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만 확인하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벌써 1년 8개월간 이 일을 벌인 이유고, 제가 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바이러스는 내가 원고를 통해서 아는데 점점 커지고,
원구가 제 앞에서 이 바이러스가 커져가지고 그냥 픽 쓰러졌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냄새나 감촉으로 그 바이러스의 독성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 커졌었는지 제가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넘고 2년 안에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한 명만이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정당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약을 알려주고 난 그냥 죽겠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수천 번 차 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알리고, 제발 세상 사람들만 살리게끔 알라라. 이런 만행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이 약을 알려줄 수 없다. 절대로. 그런데 끝내는 그 얘기하는 거를 이 경찰들한테 속아서 모여서 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저한테 수백 명이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가 국회의사당을 2번 갔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수백 명이 자기들이 경찰들한테 속아 가지고 나를 감시했다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떠나갔어요. 그 후로 이 경찰청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약을 뿌리고, 온 동네에 내가 가는 곳마다 약을 뿌리고 차에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죽어갔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발만 그런 게 아니라 온몸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1차로 국회의사당 갔을 때, 왜 경찰들이 다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경찰청서에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었어요.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걸 언론의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국회의사당을 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차에는 제가 사는 곳이 고양동인데 고양동 7군데밖에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세균 때문에. 맨홀 뚜껑의 세균까지도,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무에 있는 곰팡이까지도 저는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근데 목숨을 걸고 이걸 알리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가면은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었어요. 그 첫 번째 갔던 날 밤에 10시가 넘어서 출발을 했어요. 왜? 강변대로가 막히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가면은 분명히 수십 대가 차들이 따라올 텐데 혹시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 다칠까봐. 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0시가 넘어서 출발을 했어요. 날짜도 상황에서 날짜도 기억 못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차에는 언론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경찰들이 바로 경찰서에 저를 놓고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빨리 이 사람을 어디다가 감춰야 된다. 그리고 저를 무차별적으로 묶어서 데리고 간 곳이 은평구의 정신병원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정신과라는 데는 처음 가보고 정신병원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어요. 저는 빵 한 조각 15년을 이렇게 병을 걸려서 5년 동안 차 안에서 지내면서 빵 한 조각 훔쳐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네들이 경찰들한테 속은 대로 내가 범죄자면 잡아가면 되지. 내가 정신병원 환자면 잡아 누우면 되지. 왜 수개월간 당신들을 속여가지고 왜 내가 뭘 만들어 먹는지, 왜 아픈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속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게 저를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는 은평구의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제 발 녹은 걸 보고, 아스피린은 단체 생활하고 이렇게 가둬놓으면 안 된다. 거기가 완전히 감옥처럼 철창으로 밀폐된, 그 병원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저를 갖다 둔 병원은 완전히 밀폐된 병원이었어요. 5개월간 갇혀 지냈었어요. 그곳에서도 만행이 저질렀었어요. 그 안에서도. 왜? 경찰청하고 정신병원하고 합동으로 이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날 은평구 병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아스페르기루스증 환자는 입원시키면 안 된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해서. 그래서 나오고 다시 경찰서로 갔는데 일요일 날 제가 국회의사당 간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죠. 급하게 저한테 몇 없는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나가라고, 됐다고, 내보내주겠다고. 제가 그랬죠. 저는 잘못을 했으니까는 대가를 받겠다. 법적인 처벌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이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내보내서 저는 또 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곳에 고향 7군데 차를 대고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10명이 와서 저를 끌고서 화정병원이라는 데, 정신병원 밀폐된데 완전히
거기다 가뒀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생활했는데 거기서도 이와 같은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5개월 살고 나서 나왔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차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2차에 걸쳐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못 듣게 해놨어요. 이 경찰청 애들이. 왜?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근데 내가 문자를 보내는 거는 확인을 하게 해놨어요. 얘네들은 속속들이 감시를 했어야 되니까. 제가 친구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SNS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또 이것을 저를 감시했던 사람들이 보고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수백 명이 떠났어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좋기 3,400은 넘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만행을 당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2차로 한 달 후에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르러 2차로 국회를 갔는데 제가 평일 낮에 갔어요. 다행히 언론을 만났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온갖 약과 세균 똥으로 차에 뿌리고 길가에 저 몇 군데 갈 수밖에 없는, 먹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편의점에 거기도 뿌려놓은 상태라 발이 돋고 아픈 상태여서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죽기 직전이 돼서 거기 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9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온 지 지금 3월 5일날 나와서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천지연이라는 사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김태호 수사관님을 찾아갔어요. 멀지 않은 데 계시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쪽에 찾아갔어요. 거기까지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페이스북을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알리게 된 겁니다. 그 후로 계속 천지연 사우나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바이러스 세균으로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계속 컨디션을 아프게 하고. 쉽게 죽이진 못하겠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저는 1년 8개월 동안 이 일을 겪어본 거로는 이 사람들은 죽이고도 남아요. 살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몇 번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갔던 거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몸이 이런 상태라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약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돼요. 올바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어요. 1년 8개월 전에 처음에 당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와라. 그래서 부탁을 해라.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약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2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할 것이다. 1년 지나서 2년 안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니까. 이들한테 줄 수 없어요. 다른 정당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글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 사람들이 죽는 꼴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 이 자들한테,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은 알아요. 저도 이 일을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는 알 수가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거다. 2년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라고. 그리고 이게 치료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아직도 나한테 정당하게 약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너희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만행을 하고 있고 약을 뺏으려 하고 있다. 절대로 너희한테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또다시 똥물을 뿌리고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어차피 15년 전부터 너무 희귀한 병이고 너무 힘든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알리고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 8개월 동안 지금 이 경찰청, 이 정부 사람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겪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치료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이 사람들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명이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서 자신들이 경찰들한테 속아가지고 나한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알고 돌아간 사람들이 세상에 알릴 거예요. 이 일은 세월호 사건하고는 그 정도 파장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말한 거는 글로도 남기고 말한 거는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을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발이 녹아 망가지고 뇌도 망가졌을 텐데, 이들에 의해서, 만행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사당 가서 목숨 걸고 밝힌 거를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신병 앓고 있던 환자였다, 그렇게 지금 뉴스를 오두에서 뿌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들에 의해서 1차에 국회의사당 갔을 때 처음으로 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해서 가둔 곳이 정신병원이지, 저는 정신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정신과를 가본 적도 없어요. 교도소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벌금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님, 그 동영상이 뉴스에도 나오고 네이버나 거기서도 실검에 뜨고 유튜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지금 이런 반응이다. 근데 경찰들이 그걸 막고 있다, 못 보게 유튜버들을 제재하고 있다, 가짜 뉴스라고. 그 사실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올리고 있다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제가 속여놨어요. 그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거짓입니다. 절대로. 보세요. 김태호 수사관, 그 사람 양심선언은, 이 정부가 지금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만행을 하고 있다라고 양심선언을 자기가 직접 그거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양심선언을 한 사람도 그 사람 비리 경찰 수사관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매장시키고, 한 사람은 한 사람 수사관, 또 양심선언 한 사람은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했어요. 그렇게 영향력 있고 몸 건강하고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매장이 당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어떻겠어요? 이 몸으로. 왜 제가 1년 5개월 동안 이 일을 당하고 교도소를, 국회의사당을 2번이나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제가 누구를 해친 적 있습니까? 누구 털끝난 만큼도 해친 적도 없고 빵 한 쪼가리 훔쳐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 놈이 왜 그런 짓을 2번이나 해서 교도소를 감금이 되고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고, 제가 가진 약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치매로 진행이 돼서 그래요. 지금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진들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도 전부 무기력해지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암으로 지금 연예인들도 모두 죽고 있고, 치매 환자, 암 환자가 집집마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거 바이러스 전염병이었고, 그 바이러스가 커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치료제를 제가 갖고 있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자기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명이 지금 떼강도짓을 하고 온갖 만행을 하고 있고 살해 위협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정부의 만행이고, 지금 이들은 악마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제가 약을 뿌려놓고 죽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차 안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약을 뿌리고 제발 죽어가는 거는 니들이 와서 확인을 해라.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아 보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게 만들었었어요. 이들은 저를 미치게 해가지고 발광이라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두기를 바라고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왜 1년 8개월 동안 그랬겠어요? 제가 있으면 왜 수백 명이 저를 감쌌겠어요? 제가 있으면 가두면 되지.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할 명목이 없고 약을 뺏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병원에 갇혔을 때 이들은 너무 손쉽게 저를 압박을 했었어요. 그런 것보다 더 강하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하고 정신병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울증 이 병을 일으키는 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에 대해서 차도 없고, 사우나에서 씻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으로, 생전 처음 페이스북으로 해봤어요. 근데 어렵지만 해야 됐어요. 왜? 알려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 했더니, 니네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거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또다시 약을 뿌리고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를 겁니다. 모릅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면 이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